자, 이어서 목동구 2021년 목동구 문제 중에서 괜찮은 문항. 다소의 학교에서 사실 출제가 많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인수와 관련되어 있고 항등식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을 봤더니 px는 1 또는 3을 인수로 간다. 그럼 전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1과 3을 모두 인수로 갖거나 1만 갖거나 3만 갖거나.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5가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px가 x-1과 x-3을 다 인수로 가질 때. 그러면 이제 나 조건에다가 넣습니다. 나 조건에다 넣어서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px를 곱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px 빼기 4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x에 x-4를 인수로 갖더라. 항등식이란 뜻이죠. 자, 이거를 딱 봤더니 여기서 동일한 게 없죠. 지금 보면은 x-3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 인수들을 얘가 모두 가져야 됩니다. 모두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 인수를 가져야 되니까 p0 빼기 4도 0이고 그 다음에 p4 빼기 4도 0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3K죠. 이거 3K이고 4를 집어넣어도 3K입니다. 즉 3K는 4다. 3분의 4 이렇게 첫 번째 가능한 px식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의 경우는 무슨 경우냐면 px가 x-1은 인수로 갔는데 3은 인수로 갔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써요. 다시 나 조건에다가 다시 쓰면 x에 x 빼기 4. 자, 똑같은 애가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여기 뭐 x가 없죠. 그럼 이 x-4를 둘 중에 하나가 x-4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x-a라는 녀석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a가 0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얘와 같아지는 상황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x-4를 가져야 됩니다. 즉 p4는 4가 돼야 돼요. 자, 그랬을 때 함수식이 k의 x-1 0이라고 했죠. 여기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4가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k는 3분의 1이구나. 즉 3분의 x의 x-1. 자, 식이 하나가 나왔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가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가 또 뭐가 될 수도 있습니까? a가 4가 될 수 있죠. a가 4가 됐다. a가 4가 됐다는 얘기는 이 식이 x-4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되죠.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p0이 4가 돼야 됩니다. 즉 얘가 x-4가 되면 이 식이 x를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4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수식 다시 확인해 보고요. x-1, x-4 여기에서 이제 0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4k가 되겠네요. 4k가 4가 되는 거죠. 지금 4k가 4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k는 1이 되면서 자, k는 1이 되면서 x-1에 x-4. 그래서 제가 크게는 5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를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동일하죠. 이제는 x-4를 x-3 x-3을 인수로 갖고 나머지 그는 모르겠는데 걔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또 똑같이
쓰십니다. 나 조건을 써요. 나 조건을 쓰자.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b가 0이 되든지 아니면 b가 여기가 1이 아니라 4인데 제가 잘못 쓴 거네요. 여기 4죠. 그래서 b가 0이든지 아니면 4든지, b가 0이든지 4든지. 사실은 거의 뭐 쌍둥이 같긴 합니다. 거의 쌍둥이 같은 상황이긴 한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b가 0이 되면서 x를 책임졌으니까 p 4는 4가 되고, 만약에 b가 4면 x를 가져야 되니까 p0이 4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죠. 그래서 식에다가 이제 조금 빨리 써볼게요. x에다 4를 집어넣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b는 0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k는 1이니까 식이 지금 b가 0이었죠? 그러면은 b가 0이었으니까 여기다가 k가 1이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가능한 식을 잡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넣어보면 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b가 4니까 이러면 k는 3분의 1이 되고, 따라서 3분의 1에 x-3, x-4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식까지 유도를 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해야 돼요. 뭐 제가 그것까지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5개의 항을 더한 것이 qx이고, 2번은 그 식에다가 6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라는 겁니다. 계산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px는 x-1 또는 x-3을 인수로 갖는다. 근데 여기는 x-1이고 x-3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모두 가졌을 때, 하나만 가졌을 때 나머지 인수들을 얘로 채워주고, 인수 하나 챙겨가고 챙겨가지 않은 녀석을 얘가 근으로 갖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가 조건 때문에 크게는 5가지가 됐지만, 그 5가지 중 2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인수 선택의 경우 때문에 2가지 식이 추가돼서 총 5가지의 식이 가능했다. 이 얘기가 머릿속에 들어온다면 잘 이해한 겁니다. 많은 학교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이고, 먹동부는 그런 문제들을 좋았던 문제라면 반드시 내는 학교입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 기타 목동고의 좋은 문제들도 제가 다른 영상에 찍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작년도 2021년 신목고 기출문제를 하나 볼 텐데요. 이 문제를 뽑은 이유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그래프를 물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대칭성도 활용이 될 것 같고, 어찌되었든 제한 변역은 정해져 있을 때 대칭축이 변할 수 있다.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대칭축이 관한 함수다라는 전형적인 문제라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제한 변역의 중간 지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맨 처음에 이 식을 지금 보면은 fx 식을 보면요, x-a제곱에 2a제곱이죠. 함수값을 대입할 때는 그냥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대칭축에서 함수값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이제 얘를 쓴 건데요. 첫 번째 경우는 대칭축이 제한 변역 왼쪽 끝보다도 왼쪽에 있을 때입니다. 자, 그때 최대값은 뭐냐? 그래프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만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저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최대값은 3에서의 함수값이고 최소값은 1에서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둘을 빼게 될 텐데요. 둘을 빼게 될 텐데 F3 대입해야 됩니다. 함수식에서 대입을 해요. 그리고 최소값도 정리를 해보면
그리고 이제 2를 빼요. 2를 빼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놓칠 가능성이 있는데, 대칭, 제한 변역의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한 변역 중간 지점에 아직 못 미쳤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즉, 저는 이제 이런 그래프와 이런 그래프를 따지려고 하는데요. 왜 이걸 따지려고 하냐면, 최소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에서 최소값은 바뀌지 않지만, 바로 대칭축의 제한 변역의 중간 지점에서 어느 치우침이 있는가에 따라 지금 보다시피 중간 지점이 2죠. 왼쪽에 치우치면 최대값은 똑같지만 최소값은 그대로죠. 최소값은 그대로라기보다는 대칭축에서니까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제한 변역의 중간 지점에서 왼쪽으로 치우치면 F3이겠지만 최대값은 오른쪽에 치우치게 되면 F1, 아까 여기 계산했던 F1이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F1이 이렇게 와버려요. 자, 함수가 바뀐 상태니까 조금 바뀔 겁니다. 왼쪽식에서 오른쪽식 뺐더니 a제곱 빼기 6a 플러스 9라고 하는 제곱식이 나오고, 이때도 제곱식이 나옵니다. 또를 빼보면 a-1의 제곱. 자, 두 함수는 2의 대칭이죠. 2의 대칭이다. 최대값은 유지가 됐습니다. 최대값은 이제 제한 변역을 벗어나요. 제한 변역을 벗어나면 최대값은 유지가 되고요. 최소값이 F3이서가 됩니다. 여기를 가져와야 돼요. 제가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보이겠지만 이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고, 얘도 대칭성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바뀌게 되면서 여기 부호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 텐데, 최대값과 최소값. 근데 뭐 어차피 질문은 얘를 묻고 있으니까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 그래프를 저는 이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면 1일 때 4죠. 1일 때 4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왔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자 1, 그 다음에 2, 3에서 이제 자 여기가 2가 들어가면 1이고 1이 들어가면 4죠.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그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그리는 거야. 그리고 얘는 a-1제곱.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만 그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됐다. 정확하게 2의 대칭이 되었다. 문제를 보면 이 a 값들을 물었지 a가 뭔지를 묻지는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묻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게 최대값 빼기 최소값 그래프인데,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게 2다. 지금 2에서의 함수값은 1이니까 2를 이렇게 딱 그어버리면 만나는 두 녀석은 2의 대칭이 되기 때문에 굳이 써본다면 이 녀석은 2로부터 왼쪽으로 얼마만큼 갔는데 얘는 2로부터 오른쪽으로 동일한 크기, 방향만 다른, 이게 서로 다른 두 a로서 합하면 4다. 왜냐면 2의 대칭이니까. 그러한 대칭성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대칭성을 묻는 문제였어요. 자, 이 문제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 아래로 볼록일 때 구간 안에 들어갈 경우 최소값은 바뀌지 않지만 최대값은 바뀐다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위로 볼록이잖아요. 위로 볼록이면 구간 안에 들어갔을 때 최대값은 안 바뀌고 최소값이 바뀌겠다. 다시, 아래로 볼록이면 구간에서 중앙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볼록일 땐 대칭축의 치우침에 따라 최대값이 바뀌고, 위로 볼록이면 최소값이 바뀐다. 문제는 둘 중에 하나가 선택돼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 지금 정수계수이고 여기도 딱 대칭축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최대값, 최소값의 차도 또 대칭성을 띠더라. 이거는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항식의 차수를 낮추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신목고 기출 문제인데요. x 5승의 개수, x 5승의 개수, 뭐 2승이니까 좀 상대적으로 쉽긴 할 텐데, 되도록이면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요. 씁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곱했을 때, 어떻게 계산했을 때 x 5승이 나오는가를 확인해 보자. 4승은 1승과 곱해야 됩니다. 그때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항들이 여러 개 있었겠죠. 그런데 x 5승 개수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승은 2승과 곱해줘야 되고 3, 8에 24.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이 되죠. 그럼 이제 8은 3이랑, 그 다음에 x는 개수 1인 거랑,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50이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그 제곱 안에 있는 이 식 안에 있는 x들이 이러한 성격, 이러한 등식의 성격,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차수를 낮춰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차수를 낮추는 작업을 합니다. x제곱은 1 빼기 x고 다 1차로 표현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x3승은 x 빼기 x제곱이 되니까 x제곱은 1 빼기 x라고 지금 방금 써놨죠 제가. 그러므로 2x 빼기 1이다. 낮춰라. 차수를 다 1차로 낮춰라. x4승까지 쓰고 있으니까, 그럼 x4승은 그냥 얘를 제곱하세요. 1 플러스 x제곱 빼기 2x, 그러면 2 빼기 3x가 됩니다. 이거를 fx식에다가 넣어서 정리를 하는 거죠. x4승은 2 빼기 3x, 그 다음에 x3승은 2x 빼기 1, 그 다음에 x제곱은 1 빼기 x, 그리고 x 플러스 10의 제곱. 이제 얘를 계산해서 정리를 하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플러스 8, 플러스 1. x는 사라집니다. x는 사라지고 누가 남나 봤더니 숫자만 남네요. 7이 남습니다. 그래서 7, 7에 49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온다. 이건 뭐 대표적인 전형적인 나머지 정리죠. 이러므로 x에다가 1 넣어주면 p 플러스 q. 자, f에다가 1 넣어주면 쭉 개수의 합이죠. 개수의 합은 이제 1이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줘 보면 1 더하기 3 빼기 8 빼기 1 더하기 10, 5가 되면서 5, 25가 되네요. 25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q는 13, 그럼 p는 마이너스 12. 그런데 질문은 R1이 뭐냐? R1은 개수협으로서 1이다. 자, 맞게 되는 거죠. 자, 리을 문제. 리을은 fx를 얘로 나눴을 때, 자, 얘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목과 나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이 식이 0이 되는 x를 집어넣을 거고,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x들은 여기에도 영향을 끼칠 겁니다. 여기에도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과 비슷한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나누는 것이 0이 되게 하는 x의 특징, 그 x의 특징을 얘가 이제 영향을 받을 텐데, x제곱은 마이너스 x, 그러면 x3승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x, 그 다음에 x4승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 이렇게 한 다음에 나누는 것이 0이 되는 x의 그 특징에 맞춰서 얘를 통하여 차수를 한번 낮춰 봅니다. 낮춰 보면요,
x4승은 마이너스 x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x3승. x3승은 x. 그리고 x제곱이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더니 이 부분이 5x 플러스 10이 되더라. 5x 플러스 10이 되더라. 즉,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요 fx의 안은 x제곱 플러스 x로 요 안을 나눴을 때 나머지가 5x 플러스 10이 되니까 이 수식은 x제곱 플러스 x로 나누게 되면 뭐 여기 있는 부분 여기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것도 여기로 들어가면서 남은 부분은 5x 플러스 10의 제곱이 되니까 이제 이것을 x제곱 플러스 x로 나누면 되는구나. 이런 의도로 낸 문제입니다. 최수 낮추기의 뭐 전형적인 문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할 텐데, 그래서 fx의 제곱식 안에 있는 녀석을 x제곱 플러스 x로 나눴다. 이 나누는 과정에 대한 언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차수 낮추기를 통하여. 차수 낮추기가 결국 나누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로 가고, 이렇게 곱한 것도 여기로 가고, 남는 얘를 이제 나누면 된다. 그러므로 같은 문제, 같은 내용이다. 동일한 얘기다. 자, 다음은 019 문제인데요. 이것도 여러 학교에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저는 빼기 함수를 소개할게요. 최고참 계수가 a인 2차 함수가 어떤 직선과 접할 경우 f에서 g를 빼면 최고참 계수 살아가면서 접점이 알파라고 할 경우 저는 수식을 이렇게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걔가 4x 플러스 4와 2에서 접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둘을 빼보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문제. fx 2차 함수 fx gx 그리고 또 이제 두 2차 함수에 대해서 직선이 접한다, 둘과. 그리고 접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접점 B가 나왔고,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일반화도 되는데 일반화까지 얘기를 할지는 좀 이따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 이참수 그림을 제가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요, 이 상황을 그림을 그려보면 fx는 상대적으로 안만하고, 그 다음에 gx는 좀 가파른 느낌이죠. 제곱수인데, 자, 완만한 녀석, 가파른 녀석 언젠가 여기 만나긴 할 겁니다. 이렇게 되고, 이게 h고 이게 f고, 자, 이게 g. 그 다음에 접점 얘기가 나왔어요. 접점 얘기가 나오고, 또 여기 접점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f와 g 교점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f 빼기 g는 f의 최고점 계수는 1이죠. 그래서 여기 1 쓰고, 그 다음에 접점이 알파니까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h가요. 그 다음에 이번엔 g 빼기 h, 2차에서 1차 빼는데 최고점 계수가 4고 접점은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f와 g의 교점이 t니까 두 식을 뺀 다음에 t를 넣습니다. 그러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이 식은 t 빼기 알파의 제곱, 이거 제곱수죠. 제곱수가 되면서 얘를 2의 t 빼기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둘을 더합니다. 둘을 더하면 3t 빼기 알파 마이너스 2베타가 되고, 식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t 왼쪽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베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 이 t라는 녀석은 둘 중에 하나가 되네요. 3분의 1 플러스 2베타와 아니면 이제 2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든지. 의미가 뭐냐? 자, 이게 바로 요 지점이고요. 이 녀석이 아까 얘기했던 요 지점입니다.
요쯤이면 크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데, 자, 답이야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 되는 거야 뭐 어렵지가 않은 거라서, 지금 먼저 보면은 알파를 뭐 2s라고 쓰고 그 베타를 3s라고 쓰면 이제 t는 3분의 8s가 되니까 이제 3분의 8s를 2로 나눈다. 그래서 답이 나온 건데요. 실제로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였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이 fx의 최고차항계수가 a라고 잡고, 그 다음에 g가 최고차항계수 b라고 하고, 이렇게 직선 잡았을 때 이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면 정확하게 얘의 개수가 이쪽으로 가서 루트 알파, 그래서 여기 1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얘의 개수인 개수의 루트를 씌워서 이 루트 b 대 루트 a 내분점에서 교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들 여러 개를 보면 여기가 꼭 제곱수로 줍니다. 여기를 제곱수로 줘요. 그 이 제곱수가 바로 이 지점으로 가는 거고요. 이 지점으로 가는 거고, 이 제곱수가 여기로 간다. 그래서 두 지점의 내분점이다. 뭐 문제를 외우자는 건 아니고요. 문제의 특성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주세요. 전 영상에서 찍다가 잘려나가서 그걸로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대칭축은 정의됐습니다. 그런데 구간이 변수이고 그 구간의 크기가 1이에요. 그래서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좌로 2분의 1, 우로 2분의 1만큼 구간을 잡은 다음에 이 변수인 구간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텐데 구별을 좀 하고 시작하자.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자는 얘기냐면, 첫 번째는 오른쪽 끝이 대칭축까지 와닿다면 a 플러스 1에서 최대이고 a에서 최소다. 자, 그러면은 함수식에서 뭐 여기다 집어넣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1이라면 이 부분은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뭐 특별할 게 없죠.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a 플러스 1이 구간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칭축을 지났어요. 그럼 최대값은 이제 안 바뀝니다. 이에요. 근데 최소값은 치우침에 있어서 아직 왼쪽에 있는 a가 또 작더라. 그래서 fa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a가 구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얘가 구간 안으로 들어가면 a 플러스 1은 밀려나죠. 요 간격이 1이니까 여기 간격도 1이고 그러면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최소값이 a 플러스 1에서로 바뀌어요. a 플러스 1에서로 바뀌고 최대값은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2분의 3 a 기준으로 2분의 3을 넘기 전과 넘은 후로 바뀌더라. 최소값은 그렇다. 최대값은 그렇지 않죠. 이제 마무리. 이제 a마저도 대칭축을 벗어나게 되면 최대값은 이제 a 플러스 1에서가 됩니다. a 플러스 1에서가 돼요. 그리고 최대값이 a에서란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최소값이 a 플러스 1에서가 된다. 최소값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뭐 다시 쓴다면 이렇다. 얘는 이렇고요. a 플러스 1에서가 된다. 자, 보시면은 뭔가 대칭성 느낌이 듭니다. 여기 보세요. 대칭성 느낌이 들고 여기서도 대칭성 느낌이 들더라. 이렇게 대칭성 느낌이 들더라. 자, 이거에 맞춰서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값의 그래프와 최소값의 그래프를 각각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최대값의 그래프와 최소값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러면 최대값의 그래프는 이게 이제 1,1
1,1을 대칭축으로 하고 0일 때, 2일 때 0이 되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텐데, 이 그래프, 그리고 이제 미리 그려놓습니다. A-,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거를 조금 이렇게 되는 녀석과 이렇게 되는 녀석을 미리 그려 놓을게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린 다음 이제 천천히 가봅시다. 최대값은 어떤가? 최대값은 1이 되기 전까지는 이 함수로서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상수함수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2를 벗어나면 FA는 2,1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죠. 자, 2분의 3의 대칭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분의 3이 중요한 지점이었네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1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가다가 계속 가죠. 계속 갔다가 2분의 3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 왼쪽에 2차 함수를 받아서 이렇게 갑니다. 얘도 대칭성이 있다. 뭐 최대값에 이게 최대값이고 그 다음에 이게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인데 최대값과 최소값 모두 2분의 1의 대칭이고 최대값의 최대값은 1이고요. 최소값의 최대값은 2분의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인 4분의 3이란 건 뭐 어렵지 않게 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신목고 문제를 봤을 때도 그랬지만 이런 문제에선 충분히 어떤 문제도 질문할 수 있습니까? 최대값 빼기 최소값, 이 그래프 이거에 대한 함수값도 충분히 질문할 수 있고 또한 대칭성, 기억니은 디귿 문제로서 이 그래프는 x는 2분의 3의 대칭이다. 이러한 문답형 선택형 문제로도 얼마든지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뤄봤고요. 자, 이 문제는 집력요 문제인데요. 물론 이 문제 말고도 좋은 문제들은 많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개별 학교 기출 문제 해설을 보시고요. 저는 그냥 리뷰로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건데 전형적인 문제를 조금 생각하긴 했다. 생각보다 그러나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줬어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자, 두 군이 실근인지 허근인지는 몰라도 두 군의 합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칭축에 대한 정보를 주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두 군의 합은 반드시 대칭축입니다. 실근이 아니라 허근이라 할지라도요. 따라서 이 함수의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런데 이 직선이 있다고 하니까 4분의 3 꼭지점 좌표도 주었는데 자, 개수도 1입니다. 그러면은 fx식을 준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쉬워 보이는데 쉬운데 쉬워 보이지 않게끔 약간 비틀었다. 자, 이 함수식은 실제로 어떻다? x축이 떠 있는 함수입니다. 실근이 없는 함수라고 해서 두근의 합 정보가 나오면 비록 x축과 만나지 않아도 두근의 합 정보가 나오면 대칭축을 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방정식의 두근, 여기서 실제로는 허근이죠. 그 허근은 무엇을 만족하냐면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전형적인 이제 문제 얘기로 흘러가게 돼요. 전형적인 얘기로 흘러가게 되는데 g 알파 제곱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수를 낮춰야겠죠. g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일 거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3알파. 베타도 대칭성이 있어 똑같을 텐데 베타도 똑같은 상황을 만족시킬 테니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가 또 하필이면 gx는 최고차항수가 또 1입니다.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죠. 자, 이 식은 이랬을 테니 이 식 대신에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항등식입니다. 이 문제는 항등식이에요. 따라서 여기가 x가 되면 좋겠으니 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뒀습니다. 그럼 g에 x 플러스 1 빼기 1이 되면서 gx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x 자리에 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x 제곱이 되고, 이거는 계산의 문제니까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gx 값이 나오니까 p나 q나 모두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